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요즘에 차이나 전기차 ETF 갖고 계신 분들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2만원까지 갔던 이 차이나 전기차 ETF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16,600원 정도니까 고점 대비해서 약 한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해당 ETF를 만원 초반대부터 꾸준히 매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손실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가 그걸 다 뱉어낸 꼴이라서 사실 저도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때 어떤 고민을 제가 했었냐면은 요 ETF의 가격이 한 17,000원 정도 갔을 때, 그때도 사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원대부터 해서 17,000원 수준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서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지 그 고민도 하면서 이 전기차, 그리고 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성장 가능성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 그때 저의 결정은 어찌됐든 그냥 계속 가자로 결심을 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당 ETF의 가격이 2만원까지 올라가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이제 그 기분 좋음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예전 주가 대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사실 되게 공포가 엄습해 오죠. 이러다가 다시 만원 가는 거 아니야? 저처럼 초반부터 이 해당 ETF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가도 크게 손실은 아니겠지만 모든 종목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참 인기가 있고 그러려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이 ETF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투자를 많이 결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평균 단가가 18,000원, 19,000원, 2만원 이런 분들은 지금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염없이 주가가 줄줄 흘러내리나? 사실 주가 하락의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이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에 거품이 우려될 정도로 많이 상승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좀 떨어질 때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시장에서 조정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사실 마땅한 핑계가 별로 없었죠. 갑자기 전기차 시장이 축소된다 이런 뉴스가 나올 리도 없고, 그리고 안 팔린다 이런 뉴스도 사실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전기차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확장을 하던 분위기였으니까 주가는 2만원 찍고 어쨌든 고점에서 좀 지지부진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바로 보조금 이슈였습니다. 사실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원래는 2년 전부터 줄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장이 된 거였고, 이를 이제 다시 실행을 한다라는 중국 정부의 발표가 12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일단 2020년도까지만 지급을 한다. 그리고 액수도 올해는 30%까지 이제 줄이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뉴스가 뜨자마자 또 이제 난리가 났죠. 보조금을 줄이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가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가뜩이나 주가가 좀 하향 추세였는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가뜩이나 주가가 높은 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조정을 위한 좋은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또다시 조금 생각을 좀 냉정하게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조금 축소 과연 악재이기만 할 것인가? 저는 꼭 이 이슈가 이 악재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 핸드폰이 보급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핸드폰 산업이 이제 확대되고 지금의 이제 스마트폰 시장으로 발전하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현재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사실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회사가 너도 나도 전기차를 만들거나 혹은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발표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소니도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 산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의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던 인력이던 R&D던 이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사실 어떤 나라든 간에 뭔가 이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킬 때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기는 한데요.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하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부의 도움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핸드폰 산업이 그랬듯이 이 침투율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슬슬 도움의 손길을 조금 거둘 필요가 있죠.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실력을 갖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이기는 회사도 있을 테고 반대로 도태되는 회사도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패배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속이 쓰릴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든 보조금 축소라는 것은 반대로 보면 그 산업이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안정화되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꺼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 정지 이 이슈를 그렇게 꼭 나쁜 의미로 해석을 하지는 않고, 이제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장 주가가 15% 넘게 빠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덤덤하게 그럼 또 사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또 사지 했다가 현금이 없어질 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대해서 좀 면밀히 한번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해당 ETF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는 비아드입니다. 이 중국의 전기차의 상징과도 같은 이런 회사인데, 매출액도 사실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20년도 매출액이 약 1,500억 위안, 우리나라로 따지면 28조 정도였고, 21년도 3분기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1,400위안이었으니까 작년도 매출, 그러니까 21년도 매출액은 4분기 볼 거 없이 20년도보다는 무조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업계에서 예상을 하는 거는 원자재 가격 여파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20년만큼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비중은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배터리 회사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이브에너지, 강봉리튬, 해천기술, 흥황달전자, 이름이 너무 어려워. 아무튼 이런 대부분의 회사들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ETF에서는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완성차 그 기업들은 이 ETF에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비아디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좀 특이사항을 보면은 비아디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배터리 관련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사실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는 10%에서 2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광웨이 같은 회사는 이게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30% 정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믿냐 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중국을 그렇게까지 완전 거짓 집단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부 종목을 쭉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성차 기업들의 비중보다는 이제 부품 관련,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매출 상승세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PER도 대부분 100배에서 많게는 200배 정도로 조금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PER도 100배 내외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과열됐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PER이 1000배가 넘잖아요. 그런 기업들로만 이게 채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 이 산업에 있어서 그렇게 가격적인 요소로 봤을 때 비싼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버블이 낀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국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가? 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이죠. 내수 시장이 크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던 어떤 도움을 받던 간에 장사를 해서 마진율을 지킬 수가 있고, 그렇게 창출한 현금을 갖고 다시 기술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사든지 인력을 갖고 오든지 해서 끊임없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꾸준히 벌어들이는 그 현금을 갖고 다시 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는 글로벌 기업과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수 시장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기차의 침투율인데,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이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13%, 그러니까 21년도에 13%를 돌파를 했고, 올해죠, 22년도에는 20% 정도를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어떤 자료에서는 20%가 돌파하려면 2025년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상 시기보다 무려 3년 정도 단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침투율이 조금 더 딜레이 되는 것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반대로 침투율이 너무 빨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두려울 정도로 생각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사실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는 내연기관차의 엔진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 배터리 기술력이 결국에는 전기차의 성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미 글로벌 1등 기업을 갖고 있고, 보조금의 역할도 굉장히 크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앞서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거는 이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질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다른 기업에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 측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규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심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국가는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바뀌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번 밀어주는 산업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 산업이 발전될 수 있게 꾸준하게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뉴스를 보고 좀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사실 자율주행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은 했지만 아직 여러 규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자율주행을 갖고 상업화를 시작한 국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특정 지역이기는 하지만은 택시인 거죠.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이 됐고 실제로 일반 사람이 요금을 내고 그 택시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찌됐든 공산주의 장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여러 가지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굉장히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간의 안전성이 100%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나라는 그냥 한번 해보자 하면은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비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저 국가는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현재 쌓고 있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부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자, 이렇게 중국의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산업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크게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중간중간에 저는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 핸드폰 아시나요? 이거 알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다라는 건데, 이 핸드폰은 딱 보면은 아신 분들은 많겠지만 이 스카이라는 브랜드의 핸드폰입니다. 사실 나름 그 시절에는 엄청나게 이게 명품 핸드폰이어서 저는 사실 사본 적이 없어요. 비싸서.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이제 역사에나 존재하는 이제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핸드폰 산업만 딱 보더라도 아무리 1등을 하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던 굉장히 굴곡이 많습니다. 2010년쯤인가요? 어떤 일이 우리나라 이 핸드폰 산업에 있었는지 아시나요?
뭐가 있었냐면은 2010년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10%를 넘어섰던 한 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90%가 넘었죠. 주변에서 일반 폰 쓰시는 분들 본 적 있나요? 저는 최근에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이렇게 전기차 시장도 앞으로 보면 망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획기적인 전기차가 개발이 돼서 굉장히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이 생길지도 모르죠. 과거에 애플이 그랬듯이.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평탄대로는 아닐 거예요. 어떤 산업이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굴곡이 있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면은 이 정도 굴곡쯤은 사실 시작할 때 누구나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 이렇게 굴곡이 내려갈 때를 한번 또 직접적으로 몸소 경험을 해보면은 그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투자 시작할 때 다들 어떤 마음이셨나요? 지금은 점유율이 5%, 10%도 채 안 되지만 10년이 지나면은 진짜 휘발유, 디젤차 끄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기차가 일반화가 될 것이다, 자율주행이 일상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요즘과 같은 상황에 쪼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진짜 원자력 자동차가 발전이 돼서 얘는 평생 뭔가 기름값이 들지 않는 기술이 나왔다,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기차 시장은 언젠가는 대중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시작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즐기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 ETF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 자율시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자산을 100%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리스크가 있는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국 쪽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미국에도 전기차 관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좋은 기업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중국과 미국 이렇게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